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오늘까지 계속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올 시즌의 여행 시즌이 드디어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탈출 의지, 또 보복 여행 심리, 미국민들의 그런 의지가 고유가와 코로나 재확산을 일축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짓눌려서 이제 움직이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치명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고, 또 고유가 때문에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행은 가야겠다라고 대규모 그 여행객들이 여행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트리플A가 추산한 것을 보면은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중에 미국민 3,920만 명이나 50마일 이상 연휴 여행에 나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8.3% 300만 명이나 늘어난 것인데요. 그만큼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탈출 의지, 보복 여행 심리가 고유가 또 코로나 재확산을 일축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인 그 3,490만 명은 자동차 여행이고요. 이 자동차 여행도 지난해보다는 4.6% 늘어나는 겁니다. 항공기 여행은 301만 명으로 25%나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버스, 기차, 크루즈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133만 명으로 지난해는 44만 명에 그쳤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200%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상당히 이 여행 시즌에 출발을 알리는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행길이 왜 중요하냐면 뭐 역시 그 경제 문제와 관련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행 성수기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분야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단추를 잘 껴야 되고 또 이 시즌의 출발을 잘해야만 한 해 경제 그들의 그 살림살이나 저 그 업계의 그 경제 사정까지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아직까지 이게 완전 회복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팬데믹 이전에 2019년에는요. 4,280만 명이 메모리얼데이 연휴 때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그거보다는 지금이 한 8%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8.3% 늘었지만은 2019년에 비해서는 8% 적은 수준이어서 완전 정상화는 아직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뭐 캘리포니아는 지금 주 평균만 해도 갤런당 $6 15센트인데요. 네. 가속기 준 또 $5를 중반대로 넘어섰고 미국 전국 평균도 매일 최고치가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4 62센트인데 이 전국 최고치 갱신됐다는 말은 캘리포니아 대거 얘기밖에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역시 그 전국 평균보다도 뭐 $1 이상, $2 가까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 환자들도 10만 명 이상으로 11만 명대로 이제 또 계속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에 비하면은 지금 상당히 여행 코로나 탈출 의지를 보이는 미국민 여행객들이 일단 테이프는 잘 끊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소비자들이나 업체나 동시에 그 연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은 커지고 반면에 또 물가는 더디게 둔화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중고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물가는 뭐 4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 그것을 잡기 위해 올인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3월에 0.25, 또 5월에 0.5, 앞으로 6월과 7월에도 0.5포인트씩 1%를 더 올리겠다. 그렇게 예고가 있고 올 연말까지 올 하반기에도 1%는 더. 그러니까 앞으로도 2%포인트를 더 올려서 올 연말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소한 2.75 내지 3%는 되게 만들 것이다라고 거의 공표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회의 때마다 계속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금리를 대폭 올리면은 이제 돈을 덜 빌릴 수밖에 없고 덜 쓸 수밖에 없어서 수요를 좀 냉각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요를 과열 경기도 사실은 이제 인플레 때문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냉각시키는 이 중요 방법으로 쓰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돼서 물가가 바로 좀 떨어지면 좋은데 물가는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급은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건덕지가 못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이런 대외 요건 때문에 또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상하이 봉쇄 같은 것 대외 요건 때문에 공급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휘발유나 가스, 천연가스, 또 다른 상품까지도 공급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를 억제하더라도 이게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물가를 쉽게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렇다 보면은 미국민들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업체,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자 부담은 줄줄이 늘어나는 반면에 여러 가지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자 부담이 주택 모기지부터 해서 신용카드, 기술론 여러 가지 이자 부담은 줄줄이 늘어나는 반면에 물가는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테니까 물론은 진정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물가가 내림세가 그렇게 생각보다 가파르게 내려가지는 않아서 고물가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최소한 12달, 그러니까 내년 중반 아니면 내년 말까지 18개월 동안은 고물가 속에서 이 각종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저성장을 겪는 그러한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안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각종 지표로도 그렇고요.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또 이 금리 인상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6월 달과 7월 달에 0.5포인트씩 올리겠다는 것은 공표하는 상황이고요. 9월에도 아마 0.5포인트를 올릴 수밖에 없다. 또 11월, 12월에도 0.25포인트씩.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1%, 지금 6, 7월에 1% 추가로 2%를 더 올리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3%까지 올라가는 것인데요. 이것도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야만 그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보다 더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반기에 11월과 12월에 0.25포인트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물가를 좀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볼 때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CBO 의회 예산국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지금 소비자 물가가 8.3%까지 8.5에서 8.3%로 4월에 조금 내렸었는데요. 올 연말에는 많이 내려야 6.1%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2포인트 정도는 더 떨어지겠지만은 이 연준의 목표치가 2%거든요. 그러면은 올 연말에는 그보다 3배가 높은 고물가가 계속된다는 얘기고요. 내년 말에도 3.1%가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에도 물가가 정상치인 2% 상승, 이것보다는 더 높은 고물가가 계속될 것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자 부담은 계속 줄줄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고통을 겪는, 이중고를 겪는 그런 상황을 1년 내지 1년 반 동안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1년 반 내지 2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눈앞이 캄캄한데 말이에요. 네, 이게 내년에도 불경기를 피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약하고 짧은 불경기로 막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데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네, 경제 분석가들의 일부는 이제 올해 불경기가 바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이 지금 계속 쌓이다 보면 분명히 내년에까지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데는 대다수의 의견이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은 지금 50%
된다라고 지금 경제 분석가들은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물론 연준 이사들이나 연준 의장의 정책 당국자들은 최소한 그 불경기 없는 이 물가 진정과 저성장 이것을 최선의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프트 랜딩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불경기라는 것이 이제 보통 얘기하면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불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설사 내년에 겪게 되더라도 그렇게 예전과 같이 2007년, 2008년에는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그랬거든요. 대불경기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가파르게 추락을 했다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신겨운 상황이 오래가는 그런 건데 그것보다는 추락세가 좀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마일드 리세션, 그 다음에 쇼트 리세션, 짧게 가는 리세션으로 잘 막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상당수 경제 분석가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대로 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뭐 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것들이 공급난이 해소가 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정책 당국의 수요 진정 냉각만으로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마일드한 리세션 또 짧은 리세션으로 잘 선방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 면에서 예전과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2007년, 2008년 불경기 때와 대불경기 때와 다른 것은 그 당시 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주택 시장이 붕괴되고 그것이 금융위기까지 번진 다음에 이제 불경기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그게 한번 된통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기의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소득을 증명하지 않으면 잘 안 주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주택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고 붕괴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지금 고유가 고물가에도 미국 경제가 버티고 있는 것이 노동시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570만 명의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네. 빈자리라는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는 1150만인데 실업 인구는 뭐 600만이 좀 안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남아도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갑자기 대규모 해고 사태가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이제 급속한 실업률 때문에 고용 시장이 붕괴되는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안정되면은 그래도 씀씀이를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경제는 아시다시피 70%가 소비 지출이기 때문에 내수 경제에서 고용 시장이 그렇게 추락하지 않고 미국민들이 일자리만 안정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물가가 급등했더라도 또 저축률이 지금 바닥은 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 내수 경제에서 미국 경제가 아주 급작스런 불경기로 그대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수치상의 약간의 마일드한 또 리세션을 내년에 겪게 되더라도 좀 짧게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만큼 일자리만 안정되면은 미국민들이 돈 씀씀이를 아주 갑자기 줄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상도 아직은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12개월 내지 18개월 즉 1년 내지 1년 반 정도는 네. 고물가 저성장 또 이제 약간의 실업률도 올라가는 가문 사태도 나오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그런 사태는 감내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것이 대체적인 경제 네. 분석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